상급 종합병원이 없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 지역인 경북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 감사음악회가 안동 임청각에서 열렸습니다.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CT 영노화 사업의 하나로 2025 청송국제 영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영노화 석학과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안동의 여성 전통 가사 문학인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 의대는 경주에 단 한 곳뿐입니다. 때문에 경북 북부 지역 의료 공백이 큰 상황인데요. 국립경북대가 국립의대 설립 추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8명. 하지만 경북은 1.39명에 그쳐 전국 최하위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내과 전문의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니 원정 진료도 불가피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도 경북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경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의료 인력 인건비에 50억 원, 의료원 기능 보강에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의대 신설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경북대도 국립의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의료원, 지역 병원과 의료 인프라를 공유하는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음 달에는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지금 꽉 막혀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뚫릴 기미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전국에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을지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9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더 이상 지역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상황에 의료 공백이 큰 경북 북부 지역에 실질적 해법이 나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 안동에 자리한 500년 고택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로 무려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선생이 국무령에 취임한 지 100주년을 맞아 임청각에서 특별한 음악회와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중기인 1519년에 지어진 안동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로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선생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인 경학사와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1925년에는 임시정부 국무령을 맡아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국무령 취임 10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보훈 감사음악회가 안동 임청각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임청각에 올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 많은 세월을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세계 선진국, 국방 강국, 어디 나가도 대한에서 왔다고 자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회는 서간도 바람소리 극단과 국악인 문수정, 소프라노 이영규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안동 씨는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선비정신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청각 보훈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함께 청소년 보훈 역사 골든벨도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퀴즈를 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원래 초6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안동 경항고 오게 되면서 한국사 쌤이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좀 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3대에 걸쳐 혹독한 감옥살이와 온갖 고초를 견디며 싸웠던 항일 가문. 500년 역사의 임청각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나라 사랑의 불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CT 영도화 사업의 하나로 2025 청송국제 영도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 대구 가톨릭대 AI 영도화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영도화 석학과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송 사과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도화 연구성과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가능성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영노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의 여성 전통 가사 문학인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여성들이 한글로 창작한 가사 문학으로 일상과 감정, 사회인식을 주체적으로 기록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등재 신청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도했으며 총 567점의 기록물이 제출됐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안동시는 이번 도전을 계기로 여성 기록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 유괴 시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실제 통학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강남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교 집중 시간대에 맞춰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어린이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윤 장관은 교문 앞 아이들 보행 동선을 살피고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의 운영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워킹 스쿨버스, 학생들과 함께 하굣길을 걸으며 교통사고나 범죄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나 누가 어른들이 다가와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최근 3년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연간 150에서 190건 수준. 피해 아동의 75%는 초등학생 이하 저연령 아동으로 대부분 사건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통해 아동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순위로 경찰과 형사, 기동 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통학로 취약 요소를 전수조사해 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합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즉각적인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이제 뭐 낯선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주의를 계속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아주 작게나마 있어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게 계속 교육. 보이는 순찰과 시설 보안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안전 예산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포도와 배, 고구마와 같은 해외 품종 농산물들이 국산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골드키위도 높은 당도와 품질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의 골드키위가 먹음직스럽게 열렸습니다. 최근 개발된 국산 골드키위인 가망 품종입니다. 국산 골드키위 품종인 가망은 당도가 18브릭스를 웃돌 정도로 달고 색깔이 선명한 데다 크기가 일반 키위보다 큽니다. 수확 시기도 외국산보다 10여일 빨라 서리 등 기상 피해 없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망은 잘하면 200g까지 클 수 있고, 그다음에 색깔이나 당도가 타 과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망을 먹었을 때는 상당히 인지도가 좋아서 작년도에 홈쇼핑을 팔았을 때 재구매가 한 15% 정도 일어났습니다. 국산 품종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모양이 균일해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라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스위트골드를 수입한 바이어들께서는 스위트골드의 그 산미가 적고 당도가 높은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다는 호평이 있고요. 현재 130톤 정도 올해 수출을 할 예정이고 한 60만 불 정도 매출을 올릴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골드키위는 가망과 스위트골드, 골드원 세 종류입니다. 이들 품종은 그린키위보다 당도가 2에서 3브릭스 높은 데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미래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수입 품종의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품종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앞으로의 품종 개발 계획은 미래 세대들이 소비하기 좋은 간편하게 먹는다든지 이게 단맛이 높고 이제 산미가 낮은 그런 품종들을 집중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품질은 물론 로열티 부담이 없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국산 품종. 현재 국내 키위 재배 면적의 30%가 국산 품종으로 대체됐으며 보급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의성군 구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역 주민 A씨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관내 CCTV를 통해 주민 A씨가 산비탈에 손을 넣었더니 이내 불꽃이 있는 걸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이감돼 있습니다. 대구 동구가 망우당 공원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온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정비했습니다. 효목동 망우당 공원 일대에 수년간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로 사용되며 흉물로 여겨져온 불법 건축물 2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430제곱미터 규모의 열린 망우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철거된 부지에는 산책로와 광장, 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배치돼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동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설계와 녹지 확충을 지속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